SDI가 3% 정도까지 밀려요. 3% 정도. 금요일이랑은 좀 다른 흐름입니다. 한번 치고 갔다가 여기 주요 추세선은 돌파 계속 우선은 못하고 있어요. 우선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 대금상이 유리기판이 확실히 좋고 YC캠, 필옵틱스 이쪽이 같이 올라오는 거고, 하이닉스는 19만원 돌파하면서 전자도 같이 올라와요. 이수페타 이런 쪽도. 오늘은 IT 쪽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IT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IT 외에 한번 보면 개별주들, 제약바이오도 오늘은 좀 구분돼서 차별화되는 흐름들. 금융 쪽이 괜찮아요. JB금융 한번 볼까요? 네, 금융 쪽이 계속 신고가 돌파하고 저점은 높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SKC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야, 다시금 이거 전고점 근처로 가는 흐름이네요. 전고점 근처로 가는. 금요일 강했던 제약바이오는 종목별 차별화예요. 방산 쪽도 종목별로는 이제 갈려서 움직이고, 전자가 오늘 기관들이 금요일이어서 좀 들어와질 거예요. 금요일 이제 사들여간 기관 같은 경우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수페타가 5% 치고 가고, 이게 수급이 역시 빨리 움직여요. 뭔가 움직이는 게 되게 빨리 움직이고 그런 상황들. 엔솔도 40만원 좀 테스트하는 흐름. 전기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일진전기 이런 쪽도 좀 올라오고, 태성이 오늘은 6%대 빠지네요. 네, 경고단 상황이다 보니까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고, 많이 이게 또 대중들이 종목들 많이 보면 때마침 좀 주가는 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관심이 가잖아요. 그랬을 땐 종목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태성 같은 경우가 복합 동박 관련해서 CATL 연결돼서 장비 납품, 그다음에 이 PCB란 게 그냥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유리기판 쪽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를 안고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근데 시가총액이 1조 정도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장비가 나가면 회사 예정대로 나가준다라고 하면 25년, 26년, 뭐 27년 됐을 때는 영업이익 1000억이 나와지니까 시총 같은 경우는 뭐 1조 이상 그 갈 수 있는 스토리는 돼요. 그런데 내년에 220억, 뭐 200억대를 보고 시총 1조까지 땡겨 놓은 거는 조금 급한 게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보유자분들은 충분히 누릴 수는 있겠죠. 누리면서 향후에 뭐 예정된 수주 같은 경우가 나오는지 이런 걸 같이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종목임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물어보신 부분이 있어서 뭐 짚고 가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의 간택은 IT입니다. 유리기판, IT, 일부 우주항공 쪽 그런 쪽 같은 경우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아침에 빠르게 대형주 치고 갔다가 차익실현 금요일에 그 기준이 오르지 않아도 되는 때까지 기준으로 올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이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 좀 쉬어갈 수 있고, 2차전지 쪽도 좀 무거워져요. 지금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 한 번 더 볼까요? 외국인 거래소를 좀 사는데 이게 프로그램 매매 들어오는 게 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들어옵니다. 지금 3%, 1.8%, LS 일렉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이수페타 IT 볼 때 우선은 제가 본다라고 했던 SKC
금융까지도 같이 좀 들어와 주고요. 프로그램은 매도는 유한양행 2차전지, SK바이오팜도 좀 들어오는 거고 이게 순환매로 도는 겁니다. 예, 순환매로 돈다라는 게 제약바이오 쪽이 신고가가 쫙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땡겨 올리기에는 가격 부담도 있다 보니까요. 뭐 이격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수급이 이거를 파는 먼저 파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졌던 IT 쪽으로 지금은 옮겨가는 거고 그랬다가 이게 또 제약바이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순환매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되려 이 생각을 오를 때 이걸 추격하시는 것보다요. 빠졌을 때 이 대세에 지장이 없고 기업에 대해서 뭐 내용이 깨진 게 없다라고 하면 그걸 활용해서 가격 조정 활용해서 사 들어가는 게 수익의 확률이 더 높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조금 무겁다. 에코프로 BM 2.8% 정도. 요게 기술적으로도 이런 부분이죠. 물론 기업 내용들을 다 보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걸 보면 우리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단기 이평 쪽에서 첫 번째 이제 꺾이는 흐름이 첫 번째 꺾이는 흐름이 나타날 때예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고 우선은 진입은 하는 거는 아닌 거죠. 예, 진입을 하는 건 아님.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첫 조정 때는 다시 회복하는 걸 봐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스킬이라고 하죠. 시장 보거나 할 때 스킬이라는 점이 그런 거예요. 반복된 패턴들 같은 경우는 계속 확률 높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런 거는 하나의 스킬로 같이 안고 가는 거고, 뭐 크게는 기업 내용도 봐야 되고, 뭐 추세 흐름도 봐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쉽게 보는 거죠. 최대한 쉽게. SK바이오팜 그리고 에코머티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서는 왜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냐면 전구체죠. 그러면서 에코핸드림 계속해서 체크해드렸죠. 그죠?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핸드림 전구체 이쪽 같은 경우가 주봉, 일봉 지지 받는지 그죠? 에코프로 머티 동일합니다. 지지 맞는지 여부 체크. 그때도 홀딩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에도.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자면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도 지지 맞는지. 세 종목 중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가장 센 모습 나오고 있고요. LG엔솔, 에코프로머티, 에코앤드림, 대주전자재료 네 종목. 만약에 세 종목만 꼽자면 에코프로머티보다는 저는 에코앤드림, 대주전자재료, LG엔솔 이 세 종목 뽑는데 이 친구들이 빠질 때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죠. 자, 금요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 SDI 올라오고 LG엔솔 빠질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 이후에 수급상 빈집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미리 주도적인 종목들이 조정 나오고 있을 때 LG엔솔 빠지고 있을 때 엔솔을 사자. 전자닉스 반대로 전자 올라올 때 닉스가 빠지고 있었죠. 금요일날. 그럼 닉스 사자. 트레이딩 쪽으로. 그 반대. 즉 옵션 만기 때 종가 때 KTNG가 2%에서 13% 올라온 이후에 금요일날 어떻게 됐죠? 13% 수급으로 끌어올린 부분이니까 금요일날 다시 다 빠져버렸죠. 마찬가지예요. 옵션 만기 때문에 닉스 롱, 전자 숏 이런 부분 잡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금요일날 닉스 좀 팔고 다시 한번 전자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포지션 청산 이후에 수급 다시 채우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한 흐름 이어졌었고 이쪽에서도 SDI를 사고 엔솔을 팔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엔솔을 채우자. 엔솔이 상대적으로 SDI보다 세죠. 핵심적인 대장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모 화학 답이 없을까요? 에코프로 BM이나 사실은 LNF보다 더 느린 게 코스모 화학이거든요. 이쪽이. 왜냐면 코스모 신소재가 실질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2차전지 양극재 쪽, 특히나 이제 우리가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양극재, LCO 쪽 이런 쪽을 주력으로 하게 되고요. 이제 그쪽에서 삼성 SDI를 타고 이런 EV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었었죠. 황화 리튬 쪽, 이산화 티타늄 뭐 이런 쪽이고 2차전지 양극화 물질 이쪽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부분이 쿠션 받는 부분이에요.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 쿠션 받는 부분. 먼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 나왔고 추세선 전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 이런 부분 받고 올라올지 여부 테스트하는 부분이죠. 코스모 화학은 올라온 이후에 뒤늦게 먼저 이렇게 고가 뽑았고 떨어졌었고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움직이죠. 그도 그렇게 거래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바닥 돌리는 것 같아요. 코스모 화학 같은 양극재 업체들도. 최근에 보면 진짜 그 무거운 LNF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라인 때 돌파하려는 모습 나오다가 지금 지지 또 테스트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장기 평선 기존의 고점 라인 때 돌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지지 나오게 되면 비중 확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2,0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이 부분 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비중 확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덕산 네오룩스 32,800원 40% 비중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쪽은 결국 OLED 쪽이 돌아서야죠. 많이 빠졌으니까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친구가 저점을 낮춘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OLED도 수요 둔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OLED 수요 둔화. 삼성 쪽이 결국 애플 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OLED, 아이폰 같은 경우도 초기 판매 둔화, 초동 판매 둔화 이런 부분 나오고 있고 삼성폰은 말할 것도 없고 폴더블 이런 좀 기대감을 좀 많이 접어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TV나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는 쪽도 아니고 결국은 IT OLED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보편화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수요 자체가 올라오는 모습 자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하면 덕산그룹이면 OLED 핵심 구성 요소 유기재를 생산하는 쪽이니까 업황이 돌아서려면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21년도 코로나 피크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지금 내리 2년 연속 역성장 이 부분도 나왔었죠. 1분기,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꺾일 가능성 이런 부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최근에 LG 이노텍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최근 숫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망치 자체를 좀 낮추고 있더라고요. LG 이노텍은 3분기도 좀 안 좋고 뭐 4분기는 녹여버리니까 LG 디스플레이 4분기부터는 좀 돌아선다고 하는데 그쪽은 대형이니까 이쪽과 상관없고 OLED 쪽 투자 엄청나게 나온다든지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에요. 그럼 더 늘리지 마세요. 비중 늘리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단기 목표가는 좀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 만약에 32,000원 선 뭐 이런 부분 올라서게 되면 저라면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또 27,000원 27,500원 정도 그죠?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드리니까 좀 제한적인 등락 범위 내에서 리스크 관리 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절대 더 늘리지 마세요. 40%. 안 그러면 원치 않은 장기 투자 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마이너스 30%. 이쪽도 돌아서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 주고 있죠. 앞서 뭐 대주나 에코프로 머티나 즉 완전 양극재보다는 전구체나 이런
음극재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먼저 돌렸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친구가 돌려야 되는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보시면요. 거의 대동소이하죠. 이 친구들도 같이 돌려야 돼요. 아직까지는 3분기까지는 적자 이런 부분 자체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2분기까지는 흑자였는데 3분기에 200억대 적자 이런 얘기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 친구를 아예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예 길게 끌고 하시는 분들은 업황 돌아서는 거 좀 확인해야 되니까 좀 지켜보십사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에코프로. 자, 유리기판 모든 PCB 대체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유리기판은 워낙 고가고요. 수율 자체가 아직 안 나와요. 인텔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빠르게 뭐 2030년 되면 다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쪽은 희망 사항이고요. PCB 기판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시점에서 물론 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기판이 유리한 것 자체는 맞는데 가격적인 부분이나 수율이나 잡아야 될 부분 자체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당장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건식 공정 이런 쪽으로 가고 싶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해요. 나이백 미만, 3만 미만 이슈로 띄우고 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는데 위에서부터 좀 빠르게 체크하고 있고요. YC캠 필옵틱스 유리기판 쪽으로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아예 상용화 이런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SKC가 지금 미국 공장에서 이런 것들 샘플 만들어가지고 고객사에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쪽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양산 태우는 것 자체는 아무리 빨라야 한 내년 정도 이후 내후년 뭐 이 정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오토웨이버 왜 저러는지요? 심플하죠. 자율주행축 셀온 뉴스 이거 보시면 테슬라 8.78% 밀렸죠.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미충족시켰다. 그와 관련된 내용.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 팔아야 된다는 거는 제가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말씀드렸고요.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